제 여친은 술집 여자입니다. 한때 정말 사랑한다 생각했던 사람이지요. 직업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새벽까지 장사를 하는 해장국 집이었죠. 새벽 2시에서 3시까지가 피크였습니다. 번화가에 위치한 가게라 술집이 많았습니다. 술집을 나온 사람들이 손님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또 한 무리의 손님들이 옵니다. 주로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었죠. 종업원들이 영업 끝나고 우리 식당으로 왔었지요. 당연히 단골 손님도 많았습니다. 웨이터들도 있고 접대부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노래방 도우미들이 단체로 오기도 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단골 손님들과는 친분이 생기더군요. 당연히 예쁜 여종업원들에게 눈이 갔습니다. 하지만 친해진 것은 웨이터 형님들이었습니다. 다들 멀쩡하게 잘생긴 형님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해지고 보니 딱히 나쁜 사람들도 아니더군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종업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가벼운 농담 정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여자와 유독 친해졌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랑 같은 학교의 학생이더군요. 같은 학교라고 말을 하니 그녀가 놀라더군요. 창피하다고 학교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가끔 혼자 가게로 오기도 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니 속은 풀고 가야 한다더군요. 늦게 혼자 오는 날은 같이 퇴근을 하기도 했었죠. 그 무렵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형편 때문에 술집에서 일한다더군요. 혼자 학비도 벌어야 해서 선택한 일이라고 했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대견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녀가 나쁜 게 아니라 환경이 나쁘다 생각했죠. 그렇게 조금씩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만날수록 괜찮은 친구 같았습니다. 그녀의 가정사를 들으며 동정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그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거절을 했습니다. 술집 다닌다고 쉬워 보여서 그러냐고 하더군요. 공짜로 자기를 한번 먹어보려는 수작이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남자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순간 큰 오해가 생겼구나 싶었지요. 오히려 그녀가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같은 여자 만나지 말라고 했지요. 술집 여자 말고 더 좋은 여자 만나러더군요. 저는 그때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예쁜 사람인데 단지 세상이 그녀를 술집으로 내몬 것뿐인데 그녀가 자신을 비하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울면서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하더군요. 사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지요. 사실 그녀도 당연히 받아줄 거라 생각했지요. 저도 모르게 그녀를 쉽게 보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속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를 꼭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자 생각했지요. 웨이터 형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그녀가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밀어내지 않았지요. 왠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한번 거절을 당하니 그녀가 더 간절해졌죠. 술집에서 일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죠. 그렇게 그녀는 제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매일 새벽에 함께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가끔씩 그녀의 자취방으로 가기도 했지요. 혈기왕성한 나이라 그런지 서로 욕구가 충만했죠. 오전 내내 그녀와 침대에서 뒹굴다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그녀가 제 품에 안겨 있었고 느긋하게 일어나 함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영화 속 주인공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옷도 사주고 영양제도 챙겨주었습니다. 이런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그녀와 계속 사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제가 덮어두면 그만이었죠. 술집은 지금이라도 그만두라 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녀를 부양할 돈이 없었지요.
오히려 그녀에게 조금씩 의지를 하고 있었죠. 옷도 그녀가 알아서 사주었고 밥을 먹으면 밥값도 그녀가 냈습니다. 저는 이 행복이 오래갈 줄 알았습니다. 이대로 복학하고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하고 그 뒤에 그녀와 결혼도 생각을 했지요. 그때는 그녀가 슬픈 영화의 주인공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구원할 남자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평범한 알바생일 뿐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환상들도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복학을 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당연히 복학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캠퍼스 커플이 되는 꿈을 꾸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복학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돈을 더 벌어야 한다더군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친은 이미 등록금은 충분히 벌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했습니다. 부모님 생활비도 보태드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그녀는 확고했습니다. 부모님 전세 대출금 갚을 돈만 마련하고 그만둔다더군요. 이제 그런 여친의 모습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왠지 끝이 없는 늪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죠. 이제는 꼭 저 일을 해야 하나 싶더군요. 안쓰러움보다 답답함이 커져갔습니다. 술 취한 여친의 모습을 보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들이랑 어울리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지요. 그리고 이 차를 나가는 게 아닌지 의심도 생겼습니다. 그런 날이면 여친과 싸우기도 했고, 어떤 날은 미친 듯이 여친의 몸을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과 실망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결국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멀어지니 그녀가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제가 신경 쓰이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최대한 일찍 퇴근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술도 최대한 조금씩만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주말마다 그녀의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같이 신혼부부처럼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녀의 그런 노력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녀와 같은 학과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녀를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름은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학과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더군요. 그녀가 제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 짐작이 되더군요. 그래서 복학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 그녀에 대한 의심이 커져만 가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막 화를 내더군요. 왜 자기 뒷조사를 하고 다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름이 가명이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소문날까봐 가명을 쓴다고 하더군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가명을 쓰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본명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월세 계약서에서 그녀의 이름을 봤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녀의 거짓말에 의심과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아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눈동자가 흔들리며 충격을 받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시 가정사를 이야기했지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 눈물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들을 믿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녀에게서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힘들다, 외롭다, 보고 싶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술집도 그만둘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많이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녀가 그곳에서 나온다면 다시 만날까 싶었죠. 그녀와 분명 좋았던 시간도 많았으니까요. 그녀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그곳을 떠났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연락을 하려다 말곤 했죠. 그런데 몇 개월 만에 그녀의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했던 웨이터 형님의 페이스북에서였죠. 새벽에 해장국집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더군요. 나 혼자만 행복한 상상을 했었구나 싶었죠. 끝까지 그녀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한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사랑을 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저 그녀의 선택에 후회가 없길 빌어줄 뿐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성입니다. 참 허무하게 여친과 헤어졌지요. 여친은 저보다 어린 대학생이었고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여친은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미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쫓아다니는 남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친의 자존감이 많이 높았지요. 그녀가 공부를 썩 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교성은 좋은 편이었지요. 그래서 남녀 가리지 않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여친은 돈을 쓰는 일도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었지요. 알아서 지갑을 여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여친에게는 그런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친은 엄청 고마워했고 다음에는 자신이 사겠다고 말을 했지요. 하지만 다음번에도 여친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알아서 먼저 돈을 내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 했죠. 그녀는 자신의 강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녀를 꼬실 자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믿는 것은 부모님의 부유함이었습니다. 저는 집요하게 그녀에게 접근을 했고 온갖 선물로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그녀를 태우고 다녔지요. 그런 노력 덕분에 그녀와 친해질 수 있었고 명품백까지 선물하면서 그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어렵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마치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노예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경제적인 부분을 충족시켜 주었고 그녀는 제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쁜 여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게 원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우선 더치페이를 싫어했습니다. 사실 여자가 돈 쓰는 것 자체를 안 좋게 보았죠. 더치페이를 주장하는 남자들이 한심하다고 했죠. 그리고 가부장적인 남자도 싫다고 했습니다. 여자라고 무시하는 남자들을 혐오한다고 했죠. 그 말에는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여자니까 배려가 필요하다더군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 같았죠. 하지만 싸우고 싶지가 않아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녀는 한국이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을 할 생각도 없고 결혼을 하더라도 시댁은 안 갈 거라고 하더군요. 자신의 주관이 확실한 그녀였습니다. 한국은 여자가 살기 힘든 곳이라더군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저랑 왜 사귄다고 했는지 의문이 생기더군요. 누구보다 남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던 그녀입니다. 그런 도움을 준 남자들을 비하하는 모습이 이상했죠. 그때는 약간의 생각 차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서양의 선진국들은 자신의 로망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에서 자기 능력 발휘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외국으로 갈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그녀의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영어 공부도 시작했지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영어로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영어 실력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다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 영어가 늘지를 않더군요. 공부보다는 외모 꾸미거나 노는 시간이 더 많았죠. 그래서 공부도 제가 많이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영어 실력만 느는 것 같았지요. 그러다 저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졸업이 1년 남은 상황이었죠.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와는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 만나도 아쉽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회사 사람들과 대화가 잘 통해서 좋았습니다.
자주 안 만나니 걱정도 많아졌습니다. 그녀 주변에 남자들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다른 남자들이 그녀에게 접근하는 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히 그녀는 스터디 그룹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멤버들 중 대부분이 남자들이더군요. 당연히 그녀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는 남자들도 있었죠. 그 남자들의 목적은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털어놓았죠. 그녀는 저를 혐오스럽게 쳐다보더군요. 자길 어떻게 보기에 그런 걱정을 하냐고 했죠. 그러면서 한국 남자들의 이런 생각이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하더군요. 자긴 그런 여자 아니라고 말이죠. 불안하지만 그녀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 친구 한 놈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여자친구랑 헤어졌냐고 묻더군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학교 후배들 말이 그녀가 요즘 클럽을 자주 간다더군요. 하지만 클럽을 간다는 사실은 저도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을 하고 당당히 클럽을 갔었지요. 물론 아무 일도 없었으니 걱정 말라고도 했었고요. 그냥 친구들과 함께 간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따질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친구에게도 헤어진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그녀 관리를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하더군요. 여자는 남자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지요. 한국 남자들의 그런 권위의식이 싫다고 해서 한바탕 화를 냈었던 일도 있었거든요. 친구의 말이 신경은 쓰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믿지만 남자들을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얼마 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친구들 몇몇이 제게 연락을 해줘서 알게 된 사건이었죠.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에 퍼진 어떤 영상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백인 남성이 유포한 영상이라고 하더군요. 그 속에 몇몇 한국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자친구와 닮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도 급히 영상을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영상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속에는 정말로 여친이 있었습니다. 영상의 시작은 어느 클럽이더군요. 백인 남자들끼리 히히덕거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한국 여성들에게 접근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명의 여자들은 생각보다 쉽게 넘어왔고, 남자들은 첫 대면부터 노골적인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제 여친이었습니다. 이후 백인 남성들은 그녀를 불러냈고, 너무 쉽게 숙박업소까지 함께 갔더군요. 저랑은 불결해서 못 간다던 모텔이었죠. 그놈은 제 여친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더군요. 영어로 쌍욕까지 하면서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친의 반응이었습니다. 온갖 수치스러운 짓을 당하면서도 웃더군요. 오히려 여친이 더욱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친은 어눌한 영어로 그놈의 비위를 맞추었죠. 처음에는 영상이 유출된 것도 충격이었는데 여친의 그런 태도가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그녀의 평소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그녀가 혐오한다던 남자들의 행동을 모두 받아들이더군요. 오히려 그 놈은 여친을 더욱 하찮게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친은 웃으며 받아들이고 있었죠. 카메라의 존재는 여친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노골적인 여친의 행동이 보였지요. 여친은 어떻게든 남자의 눈에 들고 싶어 하는 것 같더군요. 이렇게 자존심도 없는 여자인 줄 정말 몰랐죠. 아니면 상대가 백인 남자라 그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영상은 제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친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친이 이렇게 자존심도 없는 것도 충격이었죠. 한동안 정신이 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와 키스를 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 뒤에야 호텔에서 관계를 가졌죠. 모텔에서 관계를 가지는 남녀를 혐오하던 그녀였죠. 여자를 저런 곳에 데려가는 남자도 싫고 따라가는 여자들도 이해가 안 된다던 그녀였죠. 하지만 그녀는 더 더러운 곳에서 놀이개가 되었더군요. 하지만 일단은 이 일을 수습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친도 분명 영상 유출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같았죠. 한참 만에 여친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여친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더군요. 그녀의 잘못에도 이상하게 화가 크게 안 나더군요. 저도 사실 그녀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말없는 그녀 대신 제가 먼저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친이 흠칫 놀라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저는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여친은 웃기만 했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군요. 매번 똑똑한 여성인 척하더니 아는 게 너무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녀 대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들을 내리는 방법도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해주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돈을 주고 위례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영상은 빠르게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도 조금은 진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사과 한마디 듣는 게 참 어렵더군요. 참 뻔뻔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멍청하게 호구처럼 살았을까 싶더군요. 화를 억누르며 그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태원 클럽에도 간 것이더군요. 백인들에 대한 환상을 심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녀입니다. 그녀는 백인들은 돈도 많고 젠틀한 사람들이라고 믿었죠. 자신이 믿었던 백인에게 배신당한 게 충격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를 위해주고 받들어주던 것은 한국 남자들이었고 그녀가 동경하던 백인 남자는 그녀를 가지고 놀 뿐이었죠.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웃기만 할 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다녔죠. 그녀에게 마음은 떠났지만 인간적인 도리였죠. 지금 생각하면 끝까지 호구였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제 여자친구였으니까요. 헤어지더라도 마무리는 하자는 심정이었죠. 그녀는 갑자기 제게 엄청 순종적이더군요. 자꾸 고맙다거나 사랑한다고 표현도 해서 놀랐습니다. 절대로 이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떠난 뒤였죠. 어서 빨리 마무리하고 헤어지자고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수습을 해주었지만 이미 소문은 날대로 나버린 상황이었죠. 그녀의 집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거는 방법도 물어보더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혼자 알아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그녀도 담담히 이별을 받아들이더군요. 그 이후에 그녀는 학교를 휴학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유출남은 잡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은 그녀의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꿈이라던 해외로 떠난 모양이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로 떠났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서양에 대한 환상인지 외국으로 도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지 그녀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쏟은 제 노력이 후회가 되더군요. 외모 하나만 보고 호구짓을 한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다행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꿈을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말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졌지만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2년, 주변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이였다. 그런데 지금 사이가 최악이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다. 아내는 나의 수입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이 많았다. 결혼 전 아내는 새마을금고 계약직이었다. 외모가 예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겼다.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인스타를 보면 마치 연예인 같았다. 나도 그녀의 팔로워 중 한 명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그녀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연예인 못지않게 예뻤다. 나는 그녀에게 구애를 하게 되었다.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내가 승리를 했다. 공기업에 다니는 나에게 그녀도 호감을 보였다. 적어도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서 좋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다. 사귀는 동안에도 그녀에게 고백하는 남자가 많았다. 그녀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와의 결혼을 서둘렀다. 그 이후 우리는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했었다. 아내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취미로 브이로그를 올리곤 했다. 유부녀였지만 팔로워도 제법 많았다.
팔로워가 많아지자 점점 아내의 욕심도 커졌다. 외모를 꾸미고 멋진 장소를 찾아다녔다. 당연히 돈도 많이 들었다. 그리고 아내의 불만이 많아졌다. 내 수입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물론 내 수입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돈 때문에 많이 다투었다. 나이에 비해 적지 않게 벌었다. 하지만 아내는 항상 부족하다고 했다. 대부분의 수입은 아내의 꾸민비로 쓰였다. 아내의 SNS는 무척 화려했다. 아내의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카드값 갚는 게 부담스러워졌고 항상 생활비에 쪼들렸다. 조금씩 아내는 가정에 소홀해졌다. 집안일은 거의 내 몫이 되었다. 그리고 아내는 집을 비우는 일도 많았다. 그 일로 아내와 다투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일을 존중해달라 했다.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후 아내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매니지먼트 계약도 맺게 되었다. 관리가 들어가니 구독자도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도 쉽지는 않았다. 아내보다 더 예쁜 스트리머도 많았고 아내는 나이도 적지 않은 유부녀일 뿐이었다. 그러자 회사에서 컨텐츠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점점 야한 복장이 많아졌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이 많아졌다. 실시간 방송에서는 미친 사람들이 많았다. 노골적으로 희롱을 하는 사람도 있고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때 아내도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고 수입도 많아졌다. 나는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더 화를 냈다. 싫으면 그만큼 돈을 벌어오라고 소리쳤다. 아내도 조금씩 그들에게 적응을 해갔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는 더욱 많아졌다. 아내의 옷차림은 점점 더 과감해졌다. 그 일로 아내와 몇 번이나 싸웠다. 하지만 아내는 일일 뿐이라 했다. 나도 지쳐가기 시작했다. 아내의 컨텐츠를 보긴 했다. 하지만 실시간 방송은 외면했다. 구독자들과의 대화가 불편했기 때문이다. 내가 포기를 하는 듯 하자 아내의 활동은 더욱 많아졌다. 마치 연예인 같았다. 구독자들과 행사도 기획했고 외부 촬영도 잦아졌다. 집에도 밤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다. 나는 그런 아내가 걱정되었다. 하지만 아내는 괜한 걱정 말라고 했다. 이렇게 돈 벌고 몇 년 안에 그만둔다고 했다. 그때 이사도 가고 아이도 가지자고 했다. 불안하지만 아내를 말릴 수 없었다. 그리고 아내가 집을 비우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거의 없다. 혼자 밥을 먹고 청소를 했다. 아내는 종종 외박을 하기도 했다. 회사에서 기획한 이벤트로 출장을 떠난다 했다. 보통 맛집 탐방이나 여행지 소개 등이었다. 어느 날 아내는 3박으로 제주도 출장을 간다 했다. 나는 반대를 했지만 아내는 일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리고 아내가 제주도로 떠나갔다. 혼자 속이 터지는 나와 달리 아내는 제주도에서 여러 사진을 찍어 올렸다. 정말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야한 비키니 차림이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일이라 생각하고 참기로 했다. 그런데 문득 댓글 몇 개가 신경이 쓰였다. 평소에는 댓글을 잘 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댓글을 모두 읽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라는 댓글이 보였다.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댓글들은 쭉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영상도 다시 보았다. 예상대로 아내는 짧은 옷을 입고 있었다. 가끔씩 실수인 척 속옷 노출도 하는 것 같았다. 그때마다 후원금이 쏟아졌다. 댓글에는 저급한 말들이 가득했다. 마치 아내를 노예처럼 대했다. 그런데 아내 역시 그들에게 꼬리를 쳤다. 화가 치밀었지만 댓글을 다시 읽어나갔다. 그리고 방송 중 어느 후원자의 채팅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에게 제주도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제주도에 5성급 호텔을 잡아줄 테니 컨텐츠 제작을 해보라는 제안이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아내를 제주로 가게 한 것 같았다. 이후 상세한 이야기는 따로 나눈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아내는 제주도로 간 것이었다. 그 뒤로 온갖 이야기들이 채팅창을 채우고 있었다. 대부분은 아내가 그 큰손과 만날 것이란 이야기였다. 그리고 큰손과 무엇을 할지 기대하는 내용이었다. 제주도 컨텐츠에서도 비슷한 댓글들이 보였다. 대부분이 큰손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글이었다. 그렇게 아내가 제주도에서 돌아왔다.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을 했다. 하지만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내의 컨텐츠들을 미친 듯이 살폈다.
그 큰손이라는 사람은 방장 행세를 하고 있었다. 구독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 큰손의 후원이 컸다. 사실상 그 사람이 아내의 물주였다. 그래서 아내는 그 사람을 붙잡으려 애를 썼다. 그 사람의 요구를 거의 들어주는 듯 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도 종종 보였다.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대화는 알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따지듯 물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화를 냈다. 이것은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고 그 사람은 주요 고객일 뿐이라고 했다. 제주도 역시 그 사람의 후원은 맞다. 하지만 그 사람이랑 간 건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내가 위처증이 있다고 화를 냈다. 그 뒤로 우리는 거의 매일 싸웠다. 하지만 아내는 방송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는 이혼을 하기로 했다. 아내는 당당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내 의심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 했다. 나는 위처증 환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던 중 일이 터져버렸다. 아내의 개인적인 사진이 유포된 것이었다. 어느 호텔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잠든 아내의 모습이 유출된 것이었다. 누군가 아내와 같은 침대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다. 좀 더 노골적인 사진들도 있었다. 결국 그 큰손과 함께 여행도 갔었고 후원금을 받고 그의 은밀한 요구도 들어줬던 것이었다. 남자는 그때마다 사진과 영상을 찍었던 모양이다. 이후 인터넷에 아내의 동영상이 떠돌게 된 것이다. 결국 아내는 방송을 중단했다. 아내는 그렇게 순식간에 몰락했다. 이혼 소송 역시 아내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결혼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상황이었다. 모든 게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끝이 났다. 아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 결국 우리는 이혼을 했다. 그 일로 아내는 방송도 중단했고 그 남자와도 소송을 벌였다. 그리고 아내는 여전히 방송을 했다. 이전보다 더 심한 방송이었다. 그렇게 점점 싸구려 이미지만 쌓여갔다. 시청자가 계속 줄어들더니 최근에는 그런 방송마저 접은 것 같았다. 가끔 오던 전화도 이제 오지 않는다. 성인 사이트에서 방송을 한다는 소리도 있고 외국으로 갔다는 소리도 있다. 나는 지금 홀가분한 기분이다. 다른 사람을 만나라는 소리도 듣곤 한다. 하지만 다시는 결혼 같은 건 하고 싶지가 않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